볶음? 아. 남극? 설렁해? 네. 냉장고? 냉장고라는 고등학교가 있어요. 네? 들어봤어요? 굉장히 썰렁한 애들만 모여있다. 그럼 제. 어쩌라고라는 고등학교가 있어요. 어쩌라고? 선생님 저 그런 거 하면 할수 있을 것 같아. 어쩌라고? 군대 갈 거예요. 너 어느 고등학교 다니니? 어쩌라고? 오, 괜찮은데? 어쩌라고 다니는데요? 이 자식이 지금 장난이야. 어른한테 어쩌라고요? 괜찮은데? 어쩌라고인데? 자, 화성함입니다. 잘 봐요. 화성함은 정말 헷갈려요. 왜냐면 이름들이 비슷비슷해. 봐봐요. 화성함 봐봐. 화가 뭐냐면 불입니다. 불로 성이고 이불성자예요. 불로 만들어진 모든 암석을 합쳐서 화성암이라고 부릅니다. 다시 말해서 불이라는 건 뭐냐면 용암하고 마그마 이 모두가 다 불이에요. 용암과 마그마로 만들어진 모든 암석이. 그러면 화성암의 큰 종류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화산암입니다. 얘가 헷갈려요. 화성암이나 화산암이나 그게 그거 같죠. 하지만 다르다는 겁니다. 화산암은 화성암의 종류 중에 하나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냐면 심성암입니다. 심성암이에요. 자, 봅니다. 여기에 화산이 있어요. 화산이 있습니다. 화산 밑에는 항상 뜨거운 마그마가 언제 터질지 모르게 이렇게 존재합니다. 이게 이름이 뭐라고요? 마그마. 땅 속에 있을 땐 모두 다 마그마예요. 다시 땅 속에 있을 땐 모두 다 마그마입니다. 그럼 마그마는 원래 뭐였을까? 그냥 여러 가지 암석들이 땅 속에 있던 암석들이 땅 속에 높은 지열 때문에 녹아버린 겁니다. 녹아버려서 만들어져서 지금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그런 것들 모두 다 마그마라고 불러요. 이게 식으면 뭐가 되겠어? 다시 암석이 되겠죠. 그죠? 그지? 근데 얘가 이렇게 땅 속에 있을 때와 이 집안이라는 건 땅의 약한 부분을 뚫고 이렇게 터져 나옵니다. 붕! 터져 나와서 이렇게 흘러요. 저쪽은 안 흘러요? 지렁이 같네. 오리 같아. 흘러요. 터져 나옵니다. 자, 이렇게 나눠진 게 바로 그거예요. 터져 나온 이 녀석은 뭐라고 부르냐? 더 이상 마그마가 아닙니다. 마그마가 터져 나오면 바로 맞아요. 용암이에요. 그럼 용암하고 마그마는 다른 물질이에요? 아니요. 똑같은 물질이에요. 그런데 어디에 위치하냐에 따라서 이름만 달라진 거죠. 땅 속에 있으면 마그마, 땅 위로 올라오면 용암입니다. 같은 물질이에요. 근데 용암 봐봐요. 용암과 마그마. 용암이 터지면 얘가 흘러내리다가 언젠간 굳어버리겠죠. 봐요. 마그마도 뻥 터져 나간 것 말고 아직 덜 나간 것들이 땅 속에서 굳어질 수 있겠죠. 맞나요? 신성아. 봐요. 그래서 둘을 딱 나눠서 터져서 만들어진 것은 화산 폭발이 뻥 터진 다음에 만들어진 거니까 얘가 화산암이에요. 얘가 화산암이 됩니다. 얘는 마그마는 땅속 깊은 곳에서 아직 나오지 못하고 만들어진 암석이죠. 그래서 얘는 깊을 심자 만들어졌다 이룰 성자 암석이다. 깊은 곳에서 만들어진 암석. 그래서 이름이 심성암이 되는 거예요. 별거 없죠. 그냥 터져 나오면 화산 폭발한 거니까 화산암. 아직 폭발하지 못하고 깊은 곳에 있으니까 심성암. 그죠? 근데 둘은 결정적인 차이점이 뭐냐면 크게 달라. 화산암은 봅시다. 식는 속도를 둘이 비교해봐. 화산암과 심성암 중에 즉 용암과 마그마 중에 어떤 게 더 빨리 식을까요? 용암이 더 빨리 식겠죠. 왜? 바깥에 이제 공기하고 접하고 있으니까 빨리 식겠죠. 빨리 식어버린다는 특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마그마는 천천히 식는다는 특징이 있어요. 그럼 봐봐요. 얘네들은 용암과 마그마는 둘 다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식으면서 굳어질 때 내 몸이 굳어지네. 너 일로 와. 같이 죽어. 굳어지면서 다른 물질을 끌어들여서 이렇게 합쳐지는 성질이 있어요. 봐봐봐. 합쳐집니다. 그럼 봐봐요. 빨리 식은 이 화산암은 나 지금 씻고 있어. 합치려고 하는데 아직 합쳐지기도 전에 다 굳어버린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합쳐지려고 하는데 합쳐지지도 못했는데 굳어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얘는 뭐라고 부르냐? 굳어지지 못했다 그래서 아주 세세한 입자들로
구성되었다 그래서 세립질이라고 해요. 근데 얘는 심성함 천천히 식죠. 천천히 식으니까 식으면서 턱 붙이는 거야. 그래서 조립됩니다. 조립제. 이건 조립질이야. 그럼 세립질이라는 말은 아주 가느다란 입자들로 되어 있는 게 화산암이라는 거죠. 심성암은 굵은 입자들로 되어 있는 게 바로 심성암의 특징이에요. 딱 우리가 어떤 암석을 발견했어. 오, 입자가 되게 굵어. 이 자식은 심성암일 확률이 높겠죠. 근데 되게 입자가 고와. 아, 얘는 세립질이니까 화산암일 확률이 높겠죠. 이렇게 구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죠? 세립질과 조립질을 결정하는 건 냉각 속도의 차이죠. 맞습니까? 냉각 속도의 차이 때문에 세립질과 조립질이 나눠진다는 겁니다. 냉각 속도. 이 말 잘 나옵니다. 냉각 속도의 차이로 인해서 얘는 세립질 달라붙지 못했고요. 얘는 많이 달라붙었다는 얘기입니다. 냉각 속도 차이 때문에 세립질과 조립질이 나누어진다는 거예요. 자, 이거를 실험을 통해서 책에서는 이런 실험을 합니다. 실험은 요 용암과 마그마에 해당하는 물질이 우리 구할 수가 없죠. 그래서 어떤 걸 쓰냐? 스테아르산이라는 고체 물질을 이용합니다. 이 스테아르산을 녹여요. 녹이면 얘가 마그마고 용암이고 되겠죠? 이거를 어디다 녹이냐? 첫 번째 쉽게 만드는데 하나는 차가운 물 속에 집어넣고 식히고요. 두 번째는 따뜻한 물 속에다가 집어넣고 식힙니다. 그럼 봐봐요. 1번의 경우와 2번의 경우가 뭐가 차이가 나느냐? 스테아르산이 식는 속도가 차이 나겠죠? 네. 그러면 1번과 2번 중에 어디가 세립질일까요? 세립질은 1번이죠. 왜? 더 빠르게. 그렇죠. 빨리 식은 게 1번이니까. 그렇죠? 자, 얘가 아주 가느다란 입자, 세립질의 스테아르산이 만들어집니다. 고체 물질. 얘는 천천히 식으니까 조립질이 만들어지겠죠? 조립질을 우리가 실제로 관찰할 수가 있는 실험, 이 실험도 시험 문제에 빠지지 않고 꼭 나옵니다. 스테아르산 실험, 더운 물과 찬물. 마찬가지로 냉각 속도의 차이를 차가운 물과 따뜻한 물로 우리가 임의적으로 만들어서 실험하는 것들이죠. 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들은 화성암의 종류는 화산암과 심성암이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암석의 종류가 무려 6가지가 나옵니다. 이걸 또 외워야 돼요. 봐요. 화산암은 어두운 색 암석부터 밝은 색까지, 가운데는 뭐 중간색이겠죠. 중간색 6개가 있습니다. 총 6개. 정리해 볼게요. 여러분들 현무암 들어봤어요? 현무암 어디 많이 있어요? 제주도에 시커먼 암석들 있죠. 이것도 뭐 만들어요? 돌하루박. 기억하십시오. 현무암 가지고 돌하루박 만듭니다. 표면 어때요? 볼록볼록 구멍이 뚫려 있죠. 왜 그럴까요? 빨리 식으면 맞아요. 자, 현무암은 화산암이죠. 즉 화산 폭발로 만들어진 거니까 공기하고 접하고 있는 거예요. 공기 중으로 이 안에 있던 가스가 뽕 폭발, 뽕 나갑니다. 뽕 나가자마자 공기가 빠르게 냉각시키죠. 펑 터지면서 기체가 빠져나가는데 터지면서 만들어진 이 작은 구멍이 그대로 굳어버립니다. 뽕뽕뽕뽕뽕 곰보처럼 뚫릴 수밖에 없겠죠. 아, 그거는 뭐다? 곰보 자국 같은 건 뭐예요? 기체가 빠져나간 자국이라는 겁니다. 근데 공기하고 접하니까 빠져나갈 수가 있죠. 여기는 공기가 없으니까 빠져나갈 수가 없겠죠. 엎어버립니다. 일어나시죠. 저는 안 돼, 지금. 그래서 화산암들은 대부분 이렇게 공기랑 접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구멍들이 좀 많이 있다 얘기할 거예요. 현무암이 어두운색 어두운색 암석, 그 다음에 중간색은 안산암, 그 다음에 밝은색은 유문암. 처음 들어보죠. 안산암, 유문암은. 그 다음에 심성암은 반려암, 성모암, 화강암. 여러분들 다른 건 몰라도 화강암은 들어봤어요. 화강암은 건축 재료로 많이 쓰이는 공사 현장 보면은 하얀색 이따만한 돌들이 많이 놓여 있어요. 그게 바로 화강암들인데요. 화강암은 그래서 건축 재료나 비석, 축대 이런 걸로 많이 이용됩니다. 현무암은 아까 말했지만 조경석, 맷돌, 하르방 이런 것들 만들 때 사용이 되고요.
자, 이것들을 화산암에 속하는 것 중에 가장 어두운 게 뭐냐 물어봅니다. 현무암. 현무암. 그다음에 심성암 중에 가장 밝은 게 뭐냐? 화강암. 이걸 외워야 돼요. 외우는 방법 나갑니다. 잘 보세요. 쉬운 걸로. 쉬운 걸로 쉬운 걸로. 썰렁하지 않은 걸로. 그건 자신 없는데. 아, 그냥 해보세요. 썰렁하지 않은 거 아무것도. 아, 썰렁한 거는 여러분들 오늘의 주인공은 현무암입니다. 현무암은 오. 피부가 어때요? 까매요. 피부가 까맣고 뽕뽕뽕뽕뽕 그렇죠? 그지? 친구들이 있다면 좋아할까요? 아니요. 안 좋아하겠죠. 그래서 얘는 그만다. 혼자서 왕따처럼 자기가 태어난 곳에 가서 삽니다. 어디서 태어났어요? 얘는 화산 폭발로 태어난 녀석이죠. 그래서 화산에 살고 있습니다. 누가? 화산에 사는 현무입니다. 상산의 놈들이 왜 화산에 살아요? 그러니까 왕따니까 자기가 태어난 곳에 가서 삽니다. 화산에 사는 현무가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안산에 갑니다. 안산. 안산에 유문을 캐러. 안산에 가서 혼자 이제 안산에 왜 갔는지 모르겠는데 아마도 안 살려고 갔나 봐요. 안산에 가서 죽고 싶었어. 근데 이게 봐봐요. 누나가 알려준 거 있어, 누나가 아, 이따가 얘기죠. 선생님 대박이야. 안산에 가서 뭘 죽게 되냐면요. 갑자기 죽으려고 하다가 뛰어내리려고 하는데 거기에 엄청난 유물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유물들을 팔아갖고 박피수술을 해요. 예뻐져가지고 많은 인기를 다시 찾았다는 부자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유물하면 이거는 자꾸 연습하면 돼요. 유물로 일단 외워서 기억이 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화산에 사는 현무가 안산에 가서 유물을 주웠다라고 합니다. 할 수 있겠죠? 두 번째, 제가 언제는 성광하고 화려하다. 내가 우리 반에 여러분들 학교에 반에 있는데 너무 착한 애가 있어. 너무 착하면 애들이 심성이 바보 좋다. 같은 놈, 됐어. 이렇게 막 긴가마리 놈. 무시합니다. 그냥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문자로 표현하죠. 그죠? 손을 올려주세요. 너의 눈이 나 그거요? 자, 무슨 말이냐? 아주 착한 아이는 뭐냐면 되게 심성이 곱죠. 그치? 심성이 곱으면요 맨날 애들한테 달려. 저를 그냥 반지는 성공하고 화려하다가 심성이 너무 고와서 달리던 애가 얘들 죽으러 갑니다. 어디로? 선록강에 죽으러 갑니다. 선록강에. 거기 가서 엄청난 화강암 지대를 발견합니다. 화강암 지대를 발견해서 화강암 지금 건축할 때 꼭 필요합니다. 화강암 지대를 발견해서 이 지역을 다 팔아버려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주인이 있겠죠. 부자가 되었다. 주인이 있겠죠. 주인이 없었어. 심성이 고와서 달리던 애가 심성 고와서 맨날 달려. 그래서 섬록강 갔더니 화강암을 썼다. 이렇게 됩니다. 자, 다른 암기법 하나 이해해주세요. 어떻게 외웁니까? 저 이거 위에 화상하면 화상함 이거? 화상 이거? 누나가 반대로 알려줬어요. 어떻게? 밝은색 붙어요. 유부남은 안 만나는 게 현명하다라고. 유부남은 안 만나는 게 안자요. 안 만나는 게 현명하다. 현명하다. 이거 유부남은 안 만나는 게 현명하다. 또 당연한 거라. 뭐 반지는 반짝대요. 반지는 선물에 성공하고. 성광하고 성광이 있고 화려하다. 네. 앞에 심성하고 어떻게 연결하냐? 이건 연결이 안 됐죠. 그건 외우면 되잖아요. 맞아요. 뭐 같은 거예요. 반지는 성광이 있고 성록하다. 섬록하다. 이제 반지는 섬록하고 나도. 뭐 좋은 거로 외우십시오. 선생님 소개해줬습니다. 선생님은 이렇게 외워서 선생님 이거만 저거를 안 보고 썼죠? 안 보고 썼다는 건 기억하고 있다는 건 선생님 뭘 드리었는데 썼다는 건 이거 중요해요. 선생님. 왜? 이거 끄면 안 돼요? 왜? 얼어 뒤질 것 같아요. 얼어 뒤질 것 같아? 냉동장 같아요. 냉동실 같아요. 냉동장? 잠깐만 선생님 요거 마무리하고 잠깐 꺼줄게요. 자, 이게 어떻게 나오냐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시험 문제는 이렇게 표로 나와서 이거는 조립 정도, 결정의 크기라고 나오고요. 여기는 어두운 광물의 부피비라고 나와요. 이게 무슨 말이냐? 어두운 광물의 부피가 많으면 어두워지는, 점점 어두워지는 거죠. 그
다음에 오른쪽 결정의 크기가 커진다는 건 점점점 조립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A, B, C, D 해갖고 물어봅니다. A는 뭘까요? 어떤 암석일까? 결정의 크기가 작고요. 작으니까 무슨 질이에요? 세립질 암석이죠? 세립질 암석이니까 뭡니까? 세립질이면서 어두운 광물이 많이 없어. 그치? 세립질이면서 밝은 거겠죠? 세립질이면서 밝은 거. 유문암입니다. A가 바로 유문암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 쓸 줄 알아야 돼. 찾을 수 있어야 돼요. C는 뭡니까? C. 반대로. C는요? 결정의 크기가 엄청나게 반려. 조립질이면서 어두운 거. 아하, 조립질이면서 어두운 거. 반려암이에요. 그죠? C가 바로 반려암이라는 거 찾을 수 있어야 하고요. 시험 문제는 B하고 D가 많이 나옵니다. B하고 D. D는 뭐예요? 결정의 크기가 크고요. 그 다음에 밝은 색이죠. 화강암이에요. 문제. D라는 암석. D 암석의 용도를 다음 중에서 골라라. 1, 2, 3, 4, 5 나옵니다. 건축 재료로 사용된다. 뭐 비석이나 축대를 이용된다는 찾아주면 되겠죠. 네, 얘가 보니까 화강암입니다. 맞습니까? 찾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D 암석. 뭔지 안 줍니다. 그냥 D 암석의 용도를 쓰래요. 이런 것들 문제로 나온다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할 수 있겠죠? 이게 화성암 전체를 정리를 한 거예요. 네, 변성암 할게요. 아니요. 뭘죠? 변성암 하고. 변성암 하고요. 농장 하고요. 괜찮은데? 아쉬워요. 냄새는 안 나네, 다행히. 다시 더워지면. 냄새 나는 게 너무 온도를 높여놓으면 냄새가 나. 아니에요. 따뜻하게 한 거 아니에요? 차갑게 한 거? 별로 쳐도 돼? 뭐야. 왜? 아우, 팔이 짧아. 너가 다리가 짧아? 어떤 애들은 나 오늘 키 몇이야? 다시 뭐라고? 어떤 애들은 여자들도 뭐하냐고? 나 컸어. 크지 마. 크지 마. 아, 기말지 또 나와. 지겨만. 그래서 뭐야. 좀 빨리 정리하고 우리 시험 대비 모의고사를 각각 자기 시험범위에 맞게끔 그때부터 빨리빨리 해야 되거든. 지금은 안 배운 애들이 있기 때문에 빨리 하는 거고. 내가 왜? 내가 불렀어. 자, 마지막 변성암. 첫 번째로 배운 게 퇴적암이었고요. 두 번째로 배운 게 이제 화성암. 세 번째입니다. 이렇게요. 세 번째는 변성암. 지금 우리 암석의 종류들을 보고 있습니다. 변성암. 변성암이라는 건 변성되어서 만들어진 암석이에요. 변성된다는 건 무엇에 의해 변성되느냐? 불렀는데? 야, 뭐해? 변성을 시키는 원인이 무엇이냐? 변성시키는 원인. 높은 변한다. 열과 변성이란 말은 변한다. 뭐가? 성질이 변한다. 성질이 변한다. 무엇에 의해서? 높은 열과 압력입니다. 높은 열과 압력. 높은 열과 압력에 의해서 변성된 암석들을 변성암이라고 불러주고요. 자, 변성암의 종류들이 있는데요. 먼저 그림 하나 그려볼게요. 그림 중에서 여기 A라는 층이 쌓여 있어요. A라는 층. A라는 층 위에 네? 이렇게 고무차력을 이렇게 넣어요. 고무차력을. 네. 고무차력을 4개 놓습니다. 4개 놓고요. 그 위에다가 B층을 쌓아요. B층을 넣습니다. 킹을 눌러요. 자, 이렇게 쌓아요. 그 다음에 이렇게 수직 방향으로, 자, 여기서 압력을 가하는 거. 즉, 힘을 가하는 거죠. 압력을 가하면 어떤 모양으로 변하겠습니까? 이렇게 쭉 누르면 이 동그랬던 고무차력이 없습니다. 납작해져요. 옆으로 쫙 펴지겠죠. 그지? 다음 모습을 그려본다면 A층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왜 열은 안 줘요? 옆으로 이렇게 열은 안 줄 거야. 그 다음에 압력이 가해진 방향 이렇게 되겠죠? A층과
1층. 이렇게 바뀔 겁니다. 그럼 봐요. 가운데 있던 이 물질들이 압력을 가하니까 어떤 방향으로 생겼냐? 이러한 방향으로 어떤 줄무늬가 생겼죠. 이러한 줄무늬가 옆니. 층리가 아니라고요. 옆니입니다. 옆니. 있어. 옆으로 펴졌니? 아, 아무튼 옆니라고 이어져야 돼. 옛날에는 어떻게 불렀냐면 편리라고 했어. 편리. 근데 선생님들이 편리라고 가르치는 선생님들은 아직 옆니라고 이름 바뀐 걸 모르시는 분들이야. 여러분들은 다 알고 있어야 합니다. 편리가 옆니예요. 같은 말입니다. 아까 퇴저감 때 배운 건 뭐예요? 층과 층을 이별시켜주는 층. 층이었죠? 층이랑 구별해야 돼. 그래서 퇴저감 얘기 막 쓰면서 옆니가 관찰된다. 맞아 틀려? 네? 아니라고요. 퇴저감에는 옆니가 없어요. 어디에만 옆니 편리가 있나? 바로 변성함에만 옆니 편리가 관찰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높은 열과 압력으로 눌렀기 때문에 조직들이, 결정들이 클까 작을까? 큽니다. 조립돼요. 꽉꽉 눌리니까. 맞습니까? 변성함의 공통적인 특징들이에요. 그래서 옆니가 관찰된다는 게 첫 번째 특징이고요. 두 번째 특징이 높은 열과 압력으로 눌러버리게 되니까 결정이 크다. 결정이 크다라는 게 또 다른 특징이 됩니다. 변성함 특징. 자, 그 다음에 변성함의 종류를 볼 건데, 변성함의 종류. 변성함의 종류는요, 이렇게 외웁니다. 자, 사암은 일단 무슨 종류의 암석이에요? 퇴저감이야, 화성암이야, 변성암이야? 퇴저감이죠. 사암이 높은 열과 압력을 받으면 이거로 바뀝니다. 규암. 처음 배우는 것들이죠. 사암, 규암입니다. 그 다음에 석회암. 석회암은 베리암. 그렇죠. 석회암은 베리암으로 바뀌어요. 석회암, 베리암 바뀝니다. 그 다음에 쉐일. 편암. 쉐일은 편암, 편마. 편마. 이렇게 바뀝니다. 사암, 석회암, 쉐일은 전부 다 무슨 암이에요? 퇴저감이죠. 셋은 퇴저감에 속합니다. 그 다음에 화강암. 편마. 화강암은 편마. 편마암이 돼요. 얘도 편마암이죠? 근데 구별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쓴 사람이 있어요. 화강편마. 화강편마암. 화강암이 변한 편마암. 얘는 쉐일이 변한 편마암. 얘는 화강암이 변한 편마암. 그래서 이렇게 구별하기도 합니다. 자, 화강암 같은 경우는 퇴저감이 아니라 뭐예요? 화성암이죠? 화성암. 화성암이죠? 화성암의 종류들은 퇴저감의 종류.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현무암. 현무암. 박성암. 현무암은 각성암. 녹색 편암이 있는데 지금 여기 있네요. 빠졌네. 이름이 어렵죠? 녹색 편암이 됐다가 각성암이 돼요. 자, 이거는 다른 거 없고요. 앞글자 따서 계속 입으로 외우는 수밖에 없더라고요. 이렇게 옵니다. 사규. 사규, 석대, 쇠점. 전판 어디였어? 전판은 빠졌네요. 전판암. 이런. 제대로 안 불러줘? 전판암. 다 하나. 외우셨어요? 응. 해보세요. 천만. 궁금해. 사규, 석대, 쇠점, 편편. 화편, 현록각. 이렇게 외웁니다. 사규, 석대, 쇠점, 편편. 이렇게 끊어서 외웁시다. 따라해볼게요. 사규, 석대, 쇠점, 편편. 시작. 천천히 합시다. 사규, 석대, 쇠점, 편편. 시작. 사규, 석대, 쇠점, 편편. 화편, 현록각. 시작. 화편, 현록각. 이렇게 1절, 2절로 나눠서 외우도록 합니다. 한 번 더 해볼게요. 시작. 사규, 석대, 쇠점, 편편, 화편, 현록각. 이렇게 쭉 앞글자 하나 따서 외워주면 되고요. 어렵군요. 좀 어렵죠? 이거는 이름들이 어려워서 이렇게 외울 수밖에 없어요. 사규, 석대, 쇠점, 편편. 이걸 계속 사규, 석대, 쇠점, 편편, 화편, 현록각. 화편, 현록각. 사규, 석대, 쇠점, 편편, 사규, 석대, 쇠점, 편편, 화편, 현록각. 이렇게 외우십시오. 선생님이 외워준 중에 그게 제일 나은 것 같고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을 좀 어렵게 하는 게 뭐냐면 요 쉐입이에요, 쉐입. 요 쉐입이 발음하기 힘들군요.
그거보다도 쉐일이 지금 전파남, 편함, 편망으로 바뀌는 건 열과 압력을 모두 받았을 때 이렇게 바뀝니다. 그런데 이 쉐일이 이번에는 뭐만 받냐면요. 열만 받아. 쉐일이 열만 받으면 이름이 바뀝니다. 열만 받으면 이름이 바뀌는데요. 그 녀석이 어려운 어디 나와 있냐? 열만 받으면 다른 종류의 물질로 그래요. 시계는 소리가 안 되나요? 역시 이 책은 참 좋아요. 여러분들의 암기할 거를 바로 찔러줍니다. 자, 이건 나오면 다시 한번 얘기해 줄게요. 열만 받았을 때는 뺄시다. 그래서 이거는 어차피 암기법도 없어요. 열만 받았을 때는 없기 때문에 그냥 사계속, 대세형, 편평, 합평 이렇게 해서 전체 변성함의 종류들을 외워줘야 한다는 거예요. 변성함이 규함도 변성함이죠. 대리함도 변성함이고 전파함, 편함, 편망 다 변성함입니다. 편망 변성함이고 녹색, 편함, 각성함 전부 다 변성함들이에요. 변성함. 뭘 받아서? 열과 압력을 받아서 생긴 변성함들의 종류입니다. 편함, 자, 편함이라는 것은 쉐일로부터 비롯됐구나. 이런 것들을 거꾸로 알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기억하십시오. 자, 이렇게 모든 암석들을 다 배웠는데요. 이 암석들은 서로 순환됩니다. 암석의 순환. 무슨 말이에요? 순환된다는 말이 돌고 돈다는 얘기죠?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또 시험 문제가 나옵니다. 자, 나는 지금 퇴적암입니다. 퇴적된 물질이 쌓여서 만들어진 암석이에요. 얘가 화성암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죠. 녹으면. 녹는다는 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용융된다. 용융된다. 자, 시험 문제는 이거예요. 여기다가 빈칸을 뻥 뚫어놓고 지웁니다. 퇴적암이 1번이 되면 1번 과정을 거치면 화성암이 된다. 주관식문제입니다. 용융이 된다. 용융되면 화성암이 된다는 겁니다. 화성암이 또 뭐가 될 수 있냐? 이렇게 변성암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네요. 열과 그렇죠. 변성암이 되는 원인은 뭐다? 높은 열과 압력이죠. 열과 압력. 마찬가지로 이 빈칸을 뻥 뚫어놓고 여기다가 어떤 게 들어가야 되냐? 써야 됩니다. 퇴적암이 바로 변성암이 될 수 있습니까? 네. 될 수 있죠. 뭘 받으면? 똑같죠. 열과 압력을 받으면 변성암으로 바뀔 수가 있죠. 마찬가지로 뻥 뚫어놓고. 그럼 반대로 봅시다. 변성암이 퇴적암이 될 수가 있나요? 네. 어떻게 하면? 이거는 녹은 다음에 다시. 아니죠. 녹는 게 아니죠. 변성암이 그렇죠. 공기 중에서 부서집니다. 그래서 뭐가 되는 거야? 퇴적물이 되는 거야. 퇴적물이 되었다가 다시 물속에서 쌓이고 다져지고 굳어지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게 뭐가 되면 일단은 풍화와 침식을 받아서 쌓이고 굳어지고 하면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풍화와 침식이라는 말을 써주게 됩니다. 변성암도 퇴적암이 될 수 있다. 그럼 마찬가지로 화성암도 퇴적암이 될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풍화와 침식을 받게 되면은 퇴적암이 될 수가 있겠네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변성암이 화성암이 될 수 있나요? 네. 어떻게 하면? 녹은 그렇죠. 다음에. 녹으면 마찬가지로 녹으면 용융입니다. 용융되면 다시 마그마로 녹아서 화성암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서로 다 바뀔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퇴적암도 화성암이 될 수 있고 퇴적암도 변성암도 이렇게 다른 거로 다 바뀔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저 빈칸을 여러분들이 채워주는 것이 중요해요. 좋습니다. 다 했고요. 오른쪽에 핵심 예제 1번부터 밑에 유제 2-2번까지 105쪽의 문제 좀 다 풀어볼게요. 시작.